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3월 5일 아침이, 주말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약간의 미세먼지가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하늘색을 보여주는 화창한 날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무리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구분하고 봐야 되는 장이 오늘 장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전달된 뉴스를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오늘도 약간의 토요일이니만큼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 채널은 매수매도 추천이 없고 그리고 개인 의견이며 그리고 그저 투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 어떤 리딩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거는 뭐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렇게 글로 써야 되는데 그거 못 만들었어.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원래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 평일은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토요일은 그냥 입으로만 합니다. 근데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는 또 글로 볼 텐데 입으로 하는 건 못 보는데 보진 않고 맨날 그거 네, 어쨌든 네. 하여튼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네. 유럽 주식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이 거의 몰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빠졌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빠져서 유럽 시장 보면 닥스가 4.4%가 빠졌고요. 영국은 3.48%, 프랑스 4.97%, 이탈리아 6.24%, 유로스탁스는 거의 5%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유가는 폭등을 했죠. 천연가스, 미국 기준 천연가스가 4.1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은 또다시 6.8% 오르면서 115달러 WTI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장난이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덕분에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유가는 2,000달러 보게 생겼네요. 유가는 금값은 1,974달러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크립토커런시는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 의해서 크립토커런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즉 무슨 말이냐?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달러로도 돈을 바꾸기 어렵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크립토로 넘어와서 크립토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대감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요. 비트코인이 8%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내내 하방에 대한 영향력이 무지하게 크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상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더리움도 7.6%, 카르다노 7%, 솔라냐 8% 등등, 다츠코인은 5.8% 이렇게 빠지면서 모두 다 폭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쟁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비트는. 근데 이번에 유럽에서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느냐? 결국은 이거는 근데 한국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바로 한국에도 전해졌던 바로 그 뉴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핵발전소를 폭파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부 생긴 거죠.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원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불이 빵빵 터졌고 폭탄 터지고 방사능이 방출됐다는 뉴스가 유럽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느끼는 공포감과 유럽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같을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원전 터졌다고 할 때 야 이거 뭐야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내륙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위협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게 저의 오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과 유사한, 핵전쟁은 아니지만 핵전쟁과 유사한 핵폭발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도 동일하게 건쟁에 대한 패닉이 빠졌다면 미국 시장의 하락폭은 유럽 시장과 너무나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 4%, 뭐 6%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가 빠진 거예요. 종목이 빠진 게 아니고. S&P 500은 0.79%, 다우존스는 0.53%니까 평소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있을 만한 법한 그런 상승 하락의 하루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 기술주들은 1.6%로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과 할인율 상승, 그것과 또 영향이 있으니까 전쟁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는 조금 다른 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한국에서는 소화됐던 이슈가 유럽에서는 소화가 안 되면서 폭락으로 양상이 전개되었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유 있는 폭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또 내비션인데요. 자,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해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어디에 크게 타격을 줄까요? 저는 바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텍소노미. 이번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텍소노미를 결정을 하면서, 물론 제한된 수준이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 처리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와 원전을 부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가스는 이제 탄소 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원전은 이제 탄소 발생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 아니겠습니까? 핀란드는 녹색 땅에서조차도 원전을 뭐 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원전 반대주의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에 원전이 있는 곳에는 영구 저장 장치, 즉 그 방사능 폐기물, 핵 폐기물이죠. 핵 폐기물 영구 보존 장치가 뭐 지하 화강암석 지하 뭐 300m인가 500m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졌고, 지역 주민들이 다 오케이 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심을 거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핵 폐기물 저장소가 필요해라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고민 10년인가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그 원전이 있는 곳 바로 옆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혜택이 주어지죠. 어떤 혜택이? 왜냐하면 그 핵발전소가 그 지역에다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지역에다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발전소가 워낙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핀란드 아시죠? 북유럽 국가의 소득세 아시죠? 물론 이제 한국도 장난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 핀란드 거기에서 소득세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은 18%인가? 이런 정도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글로 가요. 들어와. 그래서 약간 시골 지역 같은데 거기도 막 지역이 오히려 살아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잠깐 얘기가 딴 데로 넘어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텍소노미에서 그 채택이 된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이번 이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폭발과 장악, 그리고 잘못하면 에이씨 이거 터트려버려, 이러면 핵폭탄 터지면 똑같지 않습니까? 굳이 핵폭탄 안 터트려, 참나.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력 그 공급 체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나라가 프랑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원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거기는 겨울에도 난방을 전기로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여름에는 빵빵 남아, 아니, 그러니까 그 겨울 외에는 빵빵 남아가지고 에너지를 팔고요. 전기를 팔고 다른 나라로. 겨울에는 오히려 전기를 수입해 와야 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탄소 발생이 적은 핵발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심층적으로 생각하면 또 굴비 엮이듯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은 무엇이다. 자, 체르노빌의 10배라고 우리가 기사를 봤죠. 체르노빌의 10배. 그 사기가 있답니다. 핵발전소가. 그러면 유럽 지역은 체르노빌 터졌어도 난리였는데 그거보다 10배가 더 큰 데가 터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체르노빌 원전에 대한 악몽의 기시감 띵 하는 게 유럽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폭락이 설명이 되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나간 내용이지만 텍소노미에서의 원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유가는 폭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가 폭등도 그런 측면에서 또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다. 전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라고 생각이 정리되더군요. 네, 이 부분은 저의 오피셜이 아니고 내피셜이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또 하나, 전쟁 양상이 이렇게 되면 혼전을 이렇게 격화되면서 전쟁의 기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기 전까지 전쟁이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씨 뿌릴 때까지 전쟁이 이어지는 순간, 제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뿌려야 될 때 못 뿌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네, 곡물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곡물이 초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소매 가격이 일주일간 43%나 폭등했고요. 한 달 만에 58% 진짜 초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옥수수도 일주일간 14%, 한 달에 21%, 1년 내 26%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20%가, 인데 이게 유가 오르는 거하고 제품가 오르는 거하고 비철금속 오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굶어 죽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식량이 20% 줄어들고 40% 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가격 오르는 거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불안감,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주간에 금리도 변동폭을 크게 나타내면서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크게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년물이 25bp가 떨어졌고요. 2년물은 일주일간 10bp가 떨어졌고, 30년물은 일주일간 15bp가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일주일간 15bp나 더 떨어지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가격 격차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나요. 1이니까 2.4, 2.5가 좀 안 되는 25bp 수준 정도까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리 인상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조금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킬 것에 대한 거 곧 말씀드린데요. 그거 말씀드리죠. 오늘 아예 그냥 금리 인상이 지금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3월 달에.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어제 파월이 얘기해 준 것 때문에 3월 금리 인상은 25bp만 인상하는 걸로 거의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시카고 그 선물시장 CME의 패드워치, 여기서 3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94%나 반영했고요. 50bp 인상은 0%. 오히려 동결 6%. 이렇게 집계를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도장을 빵 찍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은 일상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고, 단 나스닥과 소형주들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 이건 역시나 미래 금리는 이제 상승할 게 확실하고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 여러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해지자 할인율이 정말 세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원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영역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반도체 지수가
2.42%. 그래도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8%나 빠졌습니다. 8.15% 빠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하고 마이크론하고 다른 거는 단일 공정 회사라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들은 예를 들어 TSMC의 고객사는 수백 수천 개일 거예요. 고객사가 조금 단품, 애플처럼 대형 고객사도 있지만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도 있지만 조그만한 회사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메모리 업체들은 그냥 단일 기종을 만드는 거잖아요. 메모리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료 공급이 잘못될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 빠졌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에서 오늘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크게 빠진 것이다라고 추정이 저는 되고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빠진 게 장비 업체들이에요. ASML 5%대,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R에 덴코 거의 한 4%씩 다른 반도체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원자재 수급에 관해서 우려를 시장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유럽이 크게 빠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비농업 고용이었는데요. 비농업 고용이 조금 오히려 좀 들어갔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2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67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와우. 67만. 예상치 44만. 전월치 48만 천. 근데 이번에 67만 8천. 거의 68만. 와우. 2월 실업률 3.8%. 예상 3.9%. 1월 4.0%. 완전히 고용이죠, 지금. 진짜. 완전히 고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전한 고용은 그토록 고용을 외치던 연준으로 하여금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도인이 될 것이다. 뻔한 얘기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과정들은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공격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4번,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런 고용 상황이면 4, 5번은 기본이고 한두 번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동안에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통화 정책을 확실히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이건 뭐냐면 중립적인 수준이라는 건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상황들이 적절한 금리 상황이다. 그래서 이 중립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더 올리는, 그래도 과열권이 있으면 금리를 더 올리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중립금리 상황인데 과거에는 중립금리 상황이 약 3%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떨어졌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한 2.5, 이거 약간 고무줄이에요, 이게. 근데 한 2.5% 정도의 금리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2.5%라고 치고 그러면 올해 빨리 금리 올리고 내년까지는 중립금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금리가 2에서 2.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올해 5번, 6번 금리 올릴 수도 있고 내년까지 8번 정도의 금리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의 발언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 자,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테슬라가 제일 큰 뉴스 제 눈에 들어온 건 독일의 기가 팩토리 공장이 상업 생산을 위한 독일 환경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답니다. 정말 이게 승인이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하락했고, EU의 전기차죠. 리비안이 6.9%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정도 수준의 하락으로 선방을 했던 것은 이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술주들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 보면 테슬라는 오히려 더 빠져쓰는 게 맞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했고 장중에 플러스도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만약에 독일 기가베른이 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하게 될 경우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램업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업이 빨리 되어서 상업 생산을 하게 되어서 생산 덱스에 동참하게 된다면 올해 그 테슬라의 200만 대 생산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200만 대가 확정될 때 과연 내연기관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자력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2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게 될 경우는 이거 정말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지고 내연기관에게는 굉장히 파국적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월요일 날 아침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내 신규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에어비앤비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운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가가 6% 떨어졌고요. 항공주들은 유가 미친 주가 나왔죠. 115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되면 가격을 왕창 올리지 않으면 손해죠. 손해가 나죠. 델타항공 5%, 유나이티드 9%, 아메리칸 항공 7%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 다양한 게 올라가야 되는데 찍어놓고 편집이 제가 너무 늦게 찍었어요. 어제 우리 서준식 교수님하고 찍었는데 이거는 아마 투표일 날 선거일 날, 선거가 투표일 날이죠. 예, 그날 나갈 것이고, 오늘은 김경환 애널과의 대담이 나갔는데 제가 아예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 이거 뭐예요? 이 공동부유 이익 기조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태자당이 상하이방 작살내는 이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고, 자, 계급장 떼고 파트장 계급장 떼고 서로 간의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다룬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촬영을 잘못해서 저는 사진으로 나가고 김경화 애널만 말씀하실 때 얼굴이 나가니까 독특한 잘못된 동영상이 좀 나가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